여러분, 혹시 세상에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정부나 거대 기업들 뒤에서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회사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바로 팔란티어라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사실 엄청나게 베일에 쌓여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부 분석가들은 정말 대담한 주장까지 해요. 지금 AI 칩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엔비디아 있죠? 그 엔비디아보다도 팔란티어가 훨씬 더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와, 대단한 말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팔런티어? 아, 그거 그냥 뭐 방산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바로 그 겹겹이 쌓인 비밀의 장막을 한번 같이 걷어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거대한 야망을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딱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그들의 큰 그림은 뭔지,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가 살아갈 미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우선 팔란티어를 이해하려면 이 회사가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타는 곳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해요. 이들의 진짜 목표는 훨씬 더 큽니다. 바로 자율 거버넌스라는 좀 생소한 개념이죠. 이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율 거버넌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테슬라의 목표가 자율주행으로 인간의 운전 실수를 없애는 거잖아요. 팔란티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율 거버넌스로 인간의 의사 결정 자체에 있는 오류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거나 나라의 정책을 정할 때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불완전한 판단을 싹 빼고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완벽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완벽한 시스템일 수 있는데 동시에 어딘가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게 바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데이터를 통한 통치, 데이터 크라시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투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 없이도 그냥 데이터가 이게 최적의 답이야 하고 알려주는 사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급진적인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바로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피터 틸의 독특한 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터 틸 하면 이 말이 가장 유명하죠.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 와, 정말 강렬하죠? 이 한 문장이 사실 팔란티어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처음부터 경쟁자가 있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경쟁자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점 철학이 그냥 비즈니스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국가를 운용하는 방식에까지 확장됩니다. 팔란티어의 리더들은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21세기 경쟁에서 이기려면 시민 참여에 기반한 낡은 민주공화국 모델은 이제 안 된다.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강력하고 어찌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기술. 이걸 실제로 어디서 시험해 봤을까요? 그 무대는 바로 가장 극한의 상황,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죠. 러시아가 침공하자마자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가 곧바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우리 회사의 국가 운영 시스템을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 그 대가로 뭘 얻었을까요? 바로 전쟁 중인 국가의 모든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데이터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우려인데요.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민간 기업 하나가 한 나라의 모든 데이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거, 이거 과연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이죠. 바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 그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국가, 즉 공산당이 모든 데이터를 통제하는 중앙 집권형이죠. 반면에 미국은 구글, 아마존 같은 민간 기업들이 데이터를 나눠 갖고 있잖아요.
분산형이란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가 나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흩어진 미국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중국의 국가 시스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다라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모아볼까요? 이걸 통해 팔란티어가 정말로 꿈꾸는 궁극적인 미래. 이건 그냥 회사를 넘어선 거의 문명 수준의 거대한 야망이거든요. 이걸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걸 새로운 문명 스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로켓, 전기차, 뇌칩 같은 새로운 사회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하드웨어를 전부 돌리는 운영체제, 즉 OS는 누가 만들까요? 팔란티어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문명의 윈도우, 새로운 문명의 안드로이드가 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세상이 진짜 온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근본부터 바뀔 겁니다. AI와 로봇이 똑똑한 일, 힘쓰는 일 전부 다 해버리니까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서 노동이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탈노동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노동이 사라진 100년의 삶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